간단하게 일단 수열이 그 내신을 배울 때는 뭐 별의별 공식을 다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수능에서 써먹는 건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능에 쓰이는 지식들을 몇 개를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하고 나서 실전 문제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봅시다. 그 수열에서는 무조건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규칙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는 A10 이런 게 있을 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A10은 뜻이 없는데 어떤 상자란 말이야. 이 10번째 상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에 만일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A 더하기 9D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고, 문제에 따라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등비 수열이다 그러면은 A 곱하기 R의 구승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하나가 답니다. 요거 하나가 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물을 뭐 별의별 방식으로 설명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예를 들는 게 점화식 같은 거죠. 그렇죠? 점화식으로 얘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등비나 등차라고 설명을 안 하고 말로 설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다른 걸로 설명을 할 때는 그 문제의 설명에 따라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규칙만 생각하면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수열은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숫자들이 특별한 규칙이 있다면은 우리가 얘들을 잘 더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더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20까지 있는데, 이게 만일 등차 수열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첫 항과 끝 항을 더하고 항의 개수를 곱하고 반으로 나눈다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외우셔야 됩니다. 첫 항 더하기 끝 항 그리고 개수 곱하기 2분의 1로 하면 되고, 이거는 등차라는 규칙이 있을 때요. 등비라는 규칙이 있으면은 만일 규칙이 등비라면은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에다가 공비 분자 쪽에 첫 개수를 곱해주고 지수에 올려주고 여기에 첫 항을 써주면 된다. 이게 등비일 때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등차 등비의 끝이죠. 등차 등비의 끝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등차나 등비 말고 다른 규칙 중에서도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곱의 합이에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20의 제곱 그러면은, 자, 포인트는 1의 제곱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1의 제곱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시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긋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지금 끝을 보면은 이게 몇 개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몇 개요? 20개죠. 이때 공식이 6분의 개수 20개니까 20, 21, 그 다음에 2개 더한 거 4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 규칙으로 시작될 때만 n-1의 제곱으로 끝난다면 개수가 n-1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6분의 개수 n-1 곱하기 하나 더 큰 거 얼마? n, 2개 더한 거 얼마? 곱하기 2n 빼기 1,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가 우리가 필요한 지식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인데, 자, 하나만 더. 세 번째. 잠깐만, 두 가지 했어요. A 20 같으면 어떤 상자다. 이 안에 어떤 값이 있는지는 문제의 설명을 보고 확인을 해내야 된다. 등차나 등비일 때, 그리고 다른 규칙이 있을 때. 두 번째는 등차 수열의 규칙이나 등비 수열의 규칙이나 혹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런 규칙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더할 수 있다. 나머지는 쉽게 더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중요해요. 나머지는 쉽게 더할 수 없다. 이 정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그마를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게 필요한데 여기서
이걸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그마는 어떤 여러 가지 규칙을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규칙을 식으로 표현한 거. 그런데 그 규칙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려면 최소한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요거는 간단한 팁. 등차 수열 다루기. 3, 5, 7, 그 다음에 얼마? 9 이렇게 갈 때 얘의 일반항 AN을 n번째 항을 표현하여라.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기억나요? 얼마씩 커져가죠? 2씩 커져가죠. 그래서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으로 나옵니다. 1차식으로. 그래서 얘는 2씩 커져가니까 2n이라고 써. 더하기 n이 1일 때 3이 되고 싶거든. 그럼 더하기 빼기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얼마라고 쓰면 됩니까? 1이라고 쓰면 된다. 그래서 요걸 할 줄 알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문제 3번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에 보면은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5, 8, 11 이런 게 있을 때 10번째 항을 구하여라 하거든요. A10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놈의 일반항을 잡습니다. 자, 일반항이 얼마일까요? 얼마씩 커져가요? 얼마씩 커져가요? 그러면 3씩 커져가니까 3n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로 조정을 해줘야 돼요. n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그럼 뭘 하면 돼요?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은 이놈의 일반항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A예요. 그래서 A10을 구하려면 10번째 놈을 구하려면은 n에 얼마를 넣으면 된다? 10을 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30 빼기 4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불러보겠습니다. 9, 7, 5, 3, 1 이렇게 가는데 A10을 구하라고 합니다. 공차가 얼마죠? 마이너스 2.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죠?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로 조절해야 되죠? 뭐라고 하면 됩니까? 더하기 얼마? 11. n에 1 넣었을 때 9가 되도록. 그럼 이제 10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10을 넣으면 되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2 플러스 11이 A10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 됐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도. 여러분들이 3n-5라고 했을 때 이게 벌써 1차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n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n이 1일 때 얼마죠? 마이너스 2. 그래서 차탕이 마이너스 2고 3씩 커져갑니다. 그러면 1, 4, 7.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런 1차식을 봤을 때 요런 숫자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아낼 것. 여기에다 자꾸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보는 순간에 알아내야 되는 것. 그러면은 마이너스 7n 플러스 9 이게 2번 문제죠. 2번에 2번. 이거는 n이 1일 때 얼마죠? n이 1일 때 2. 그 다음에 얼마씩 작아져요? 7씩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이런 숫자라는 걸 알아낼 수 있을 것.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배경지식입니다. 1차식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숫자가 아니고 등차수열이다. 일정한 숫자씩 커져가거나 작아져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 왜 이게 필요하냐? 자, 시그마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지식입니다. 시그마. 시그마를 푸는 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규칙을 가진 숫자들인가를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걸 전혀 신경을 안 쓰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 3번의 1번 같은 경우에
시그마 1부터 n까지 k의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봤을 때 얘가 지금 의미하는 걸 잘 보라고요. 얘가 뭐냐면은 k 자리에 순서대로 1, 2, 3, 4, 5, 6을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k 자리에 1을 넣으면은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 빼기 1일 거고,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규칙만 확인할 거기 때문에 계산은 안 해요. k에다가 2를 넣으면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 빼기 1일 거고, 3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 빼기 1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규칙만 알았으면 돼요. 규칙만 알면. 얘를 보면서 어떻게 더하는 게 제일 쉬울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쭉 따져보니까 1의 제곱부터 어디까지? n의 제곱까지 더한단 말이야. 1의 제곱부터 2의 제곱, 3의 제곱, 이 규칙 우리가 더하기 쉬운 걸로 배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고, 더하기. 얘는 2로 묶어내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어디까지? n까지.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는 개수 2분의 개수 한 개 더 더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몇 줄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1번부터 n번까지니까 n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n개 있다 해서 마이너스 n. 이렇게 하는 게 시그마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시그마의 공식을 자꾸 쓰려고 하는데 시그마의 공식이 아니라 이 시그마가 나타내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시그마 잠깐 연습하고 가겠습니다. 시그마에. 자, 봐요.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k 이퀄 0부터 15까지 2 곱하기 3의 k승 돼 있잖아. 자, 이걸 가지고 책 보니까 무슨 공식이 있던데요. 공식에 넣고 풀면 편하잖아요. 이런 거지 같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수능에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무조건 원칙대로 3개나 4개를 써보라는 겁니다. 3개나 4개를. 자, 이 식이 나타내고 있는 게 k에 0 넣으면 얼마죠? 2 곱하기 3의 0승. k에 1 넣으면 얼마죠? 2 곱하기 3의 1승. k에 2 넣으면 2 곱하기 3의 2승. 규칙 확인했습니다. 규칙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죠.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항과 공비와 뭐가 필요해요? 첫항과 공비와 뭐가 필요해요? 첫항과 공비와 뭐가 필요해요? 개수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첫항이 얼마예요? 요거잖아요. 그쵸? 얼마? 2. 공비가 얼마예요?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되죠. 뭐가 곱해져 가고 있어요? 3.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15예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0부터 15까지 가기 때문에 개수가 16개라는 걸 확인할 거야. 그러니까 끝에 숫자만 살짝 보고 이상하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의 답은 얼마? 3 빼기 1, 3 빼기 1, 개수가 16개, 첫항은 1이니까 뭐 곱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됐죠? 첫항 2네요. 잘못 봤습니다. 첫항 2.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7번 같은 경우도 보세요. 문제 7번 같은 경우도. 시그마 k 이퀄 1부터 어디까지? 12까지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 이퀄 2부터 12까지 k제곱 시그마 k 이퀄 3부터 12까지 k제곱 해서 시그마 k 이퀄 12부터 12까지 k제곱 이렇게 했을 때 특징을 잘 봐봐. 이게 1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니지.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웠던 공식들 대부분은 1에서 시작하는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배웠던 공식이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써먹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공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뭔지를 써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지개 펴세요. 아니 왜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졸아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써봐야 되는데 써볼게요. 얘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해서 어디까지? 12의 제곱까지를 몽땅 더해야 돼요. 얘는 2의 제곱, 3의 제곱 해서 12의 제곱까지. 얘는 3의 제곱부터 어디까지? 12의 제곱까지. 그 다음에 4의 제곱부터 시작할 거고. 그래서 12의 제곱만 남아요. 얘들을 다 더하면 되거든요. 얘들을 보고 규칙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더하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거는 1의 제곱이 몇 개 있다? 1개. 두 번째 줄은 2의 제곱이 몇 개 있다? 2개. 세 번째 줄은 3의 제곱이 몇 개 있다? 3의 제곱이 3개.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은 12의 제곱이 12개 있잖아. 그럼 이걸 식으로 다시 나타내보면은, 이거는 1의 3승, 그 다음에는 2의 3승, 그 다음에는 3의 3승, 이런 거잖아. 그래서 12의 3승이잖아. 연속된 숫자들의 세제곱의 합은 공식이 뭐였냐면은 1의 세제곱부터 세제곱들을 더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는 2분의 12 곱하기 13 뭐야?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12까지 더한 공식이죠. 그렇죠? 그 놈을 어떻게 하면 된다? 제곱하면 된다. 그래서 세제곱까지는 규칙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시그마가 뭐 대단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써보는 게 다예요. 그래서 쓰다 보면은 답이 다 나오는데 하나 중요한 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다고 했다? 공식은 아닌데 답이 우리가 쉽게 해야 되는 거. 그게 뭐다? 부분분수형입니다. 시그마 n 이퀄 2부터 20까지 m-1 곱하기 m 플러스 1분의 1. 이거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잘하라고 했습니다. 분모가 분수식일 때 우리가 이 성질을 알고 있죠. 분모가 곱해져 있으면은 요거 가지고 a분의 1 만들고 요거 가지고 b분의 1 만들고 빼기 하고 이쪽이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b 빼기 a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모가 분수식일 때의 시그마는 어떻게 푸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 시그마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식의 모양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개 쪼개면 얼마? m-1분의 1 빼기 m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2 차이 나요. 2분의 1 이렇게 해놓고 뭘 더하라는 건지를 여기를 써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n이 2부터 들어가니까 1분의 1 빼기 얼마?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 곱하기 얼마? 2분의 1. 세 줄만 써보면 된다고 했어요. 3분의 1 빼기 4분의 1 곱하기 얼마?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얘를 보고 여러분들이 더하기 좋은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2분의 1은 공통이니까 일단 2분의 1을 묶어내자. 그 다음에 이 안에 것끼리 더하면 되는데 얘가 뭐가 하나 잘못됐나요? 3분의 1 처음에는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짝이 여기서부터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가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 이게 규칙이 그대로 가다 보니까 끝에도 몇 개가 이쪽에도 몇 개가 남겠어요? 두 개가 남겠죠. 그게 뭐가 남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개가 남는데 맨 끝에 20이 들어갔을 때 얼마? 칠판이 돼요? 맨 끝에 20이 들어갔을 때 21분의 1이 남을 거고 그 앞에는 20분의 1이 있을 건데 빼기를 해주면 끝. 요렇게 부분분수가 나오거나 부분분수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것. 됐죠?